자, 고리 2호기 재가동 결정. 이게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뭐 원전 하나 더 돌린다 만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사실 그 이재명 정부의 어떤 에너지 정책 방향 이걸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첫 신호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특히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결정에 따라서 그 원전 관련주들, 뭐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곳들 주가가 확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. 네, 맞아요.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가지고 이 이슈를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 고리 2호기가 이제 1983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해서 40년 썼죠. 그리고 작년 4월에 설계 수명이 딱 끝나서 가동이 멈췄거든요. 벌써 40년이나 됐군요. 네, 그래서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에서 이거 계속 운전하게 해달라. 수명 연장 신청을 한 거고 그게 이제 한 2년 5개월 만에 원안위에서 심사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. 근데 최근 심사에서 바로 결론이 안 나고 10월로 미뤄졌다고요. 네, 그 중대사고관리계획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.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. 그래서 중대 사고 관리 계획서요.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좀 부족했던 걸까요? 이게 뭐 그냥 서류가 좀 미비했다 이런 건가요? 아니면 진짜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. 단순히 서류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죠. 원안위에서 지적한 건 만에 하나 정말 큰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주변 주민들 보호라던가 방사능 유출 방지 같은 그런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좀 부족하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좀 불충분하다. 네, 그렇죠. 안전성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죠. 이게 2년 넘게 걸려서 다시 심사대에 오른 건데 여기서 딱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죠. 하긴 뭐 안전 문제니까 당연히 신중해야겠지만요. 그럼 만약에 10월에 오케이, 재가동 합시다. 이렇게 딱 결정이 나면요.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일단 고리 2호기는 10년 더 돌릴 수 있게 됩니다. 2033년 4월까지요. 10년 연장이군요. 네. 그러면 한수원은 바로 이제 재가동 준비해서 아마 연내에 돌리는 걸 목표로 할 텐데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한 1,600억 원 그 이상 이익이 생긴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. 오, 꽤 큰데요? 네.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현 정부가 그래도 원전은 계속 가져가는구나 이런 기조를 좀 더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겠죠. 그럼 반대로 만약에 10월에도 안 된다. 해체 결정이 나면요. 이게 진짜 탈원전 시즌2 시작인가요? 그럴 가능성도 있죠. 파장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. 고리 2호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그래요? 네, 당장 수명 연장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고리 3, 4호기도 있고 앞으로 한 5년 안에 수명이 닿는 원전들이 한빛 1, 2호기, 월성 2호기 이렇게 해서 총 7기가 더 있거든요. 와, 7기나요? 네, 이 원전들의 운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결정이 앞으로 5년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딱 결정짓는 뭐랄까 분수령이 되는 거죠.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에너지 믹스라고 해서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 좀 조화롭게 가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. 네, 그랬죠. 근데 또 신규 원전 짓는 거에는 좀 부정적이었고 약간 애매했죠, 사실. 맞아요. 그래서 이번 결정이 그 방향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재가동 결정이 나면 그래도 원전은 계속 가는 방향이구나 하는 신호로 읽히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고요. 반대로 해체 결정이 나면? 그러면 이제 탈원전 기조가 더 강해지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요즘 뭐 AI다, 데이터 센터다 해서 전기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. 그렇죠. 전력 수요가 엄청나죠. 네, 이런 첨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이런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거죠. 와, 이게 정말 중요한 결정이네요. 자, 그럼 이제 이게 산업계, 특히 투자 관점으로 넘어가 보면요.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, 여기가 제일 주목받는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그렇죠. 고리 2호기 재가동하면 당장 뭐 설비 개선이나 정비 물량이 나올 테니까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죠.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그 정책적인 시그널, 상징성 이런 건가요? 맞습니다. 정부의 친원전 정책이 확인된다는 그 상징성이 크죠. 이게 확인되면 지금 진행 중인 뭐 체코 원전 수주라든가 아니면 그 뉴스케일 파워랑 같이 하는 SMR, 소형 모듈 원전 사업 같은 이런 미래 먹거리 사업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. 연쇄 효과가 있군요. 네, 물론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기술 소유권 문제로 법적 분쟁이 좀 있잖아요.
그게 해외 수주에는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. 아, 맞다. 그 이슈도 있었죠.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또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? 재가동하면 정비 물량이 늘어날 테니까 한전 KPS 같은 회사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거고요. 정비 쪽이군요. 네.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괜찮았던 보성파워텍이나 한신기계 같은 원전 관련 부품이나 소재 기업들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죠. 그렇군요. 다만 이건 좀 주의해야 할 게 10월 발표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위아래로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. 변동성이 커지겠네요. 네.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결과 나오면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.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SMR 같은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고요. 이게 근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사회적으로 좀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. 네, 맞아요. 참 첨예한 문제입니다. 만약 재가동으로 결정되면 당장 환경단체 중심으로 노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, 반대 목소리가 엄청 커질 거고요. 그렇죠. 안전 문제가 제일 걱정되니까. 반대로 해체로 결정되면 이제 원전 산업계 쪽 어려움도 그렇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. 뭐 이런 여론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. 당장 전기요금 오를 수 있다.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요. 아, 양쪽 다 반발이 예상되네요. 네. 그래서 앞으로 남은 그 7기 노원전 처리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요. 이 고리 2호기 재가동 문제는 단순히 원전 하나를 다시 돌리냐 마냐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정책의 방향, 그리고 관련 산업의 미래, 또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은 정말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고요. 이제 10월 최종 결정까지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. 뭐랄까, 안정적인 전력 확보라는 가치, 또 원전의 안전 문제, 그리고 환경보호라는 가치, 이 사이에서 과연 최적의 균형점은 어디일까? 참 어려운 질문이죠. 이번 결정이 가져올 단기적인 시장의 파장뿐만 아니라 좀 더 길게 봐서 우리 사회에 미칠 장기적인 변화까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.